지난 시간에 지금 문단 2개를 봤는데 2번 문제에서 중요했던 것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헷갈리라고 설명 순서를 뒤집는 거였죠. 무슨 말이냐면 보통 A, B, C 이렇게 설명이 되면 이 순서대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번 문제는 A 설명하고 C 설명하고 다시 B 설명한 구조였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그 문단을 갖고 온 이유가 그런 식의 구조가 글 전체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거기에 있는 지문들은 여러분들이 소화하기 당연히 어려운 지문들이야. 사실은 이 수업은 누구를 대상으로 했냐면 고등학생 2학년 3학년 돼서 처음 이제 독서 수업을 하는 친구들에게 지금 우리가 이런 지문들이 나왔으니 이렇게 읽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했던 건데 너희들은 벌써 그것을 2단계는 거의 건너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너희들에게 어려운 게 맞다고. 그러니까 좌절하지 마시고 그래서 어려운 글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쉬운 글들이 어떤 건지가 느껴지는 거지. 그럴 때 내용 자체가 혹은 표현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지금 이번 문제처럼 구조 자체, 구성 자체를 설명을 뒤바꾸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거 하나와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에서 사실 이제 세 번째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 번째 문제에서 중요했던 건 뭐냐면 결국 그 문단에서 핵심적으로 설명할 대상이 무엇인가 이거를 찾는 거였어요. 그래서 덜 핵심은 뭐였느냐. 지금 3번 문제에서 덜 핵심이 뭐였어? 덜 핵심 자기장의 역할이었잖아. 왜 그러냐면 3번 문제는 과정이었죠. 그러니까 전자가 이동하는 과정인데 그 전자가 이동하는 과정에 자기장의 역할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만약에 자기장이 제대로 된 역할을 했다면 자기장을 없애면 지금 그 과정이 일어나야 돼? 안 일어나야 돼? 안 일어나야 돼. 그런데 자기장이 없어도 일어나니 얘는 덜 중요한 요소였던 거지. 효과를 강조하거나 그 다음에 두드러지게 하거나 그런 역할만 했었던 거니까 덜 핵심. 지금 그런 측면에서 첫 번째 문제 얘도 덜 핵심인 부분이 있다. 어떤 부분이 덜 핵심인지를 여러분들이 지금 읽으면서 이거는 지금 이 문단에서 설명하는 내용하고 좀 벗어나는 건데 라고 판단할 수 있으면 되는.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이 글에서 설명하고자 한 대상이 무엇인지를 머릿속에서 잡아두고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을 읽어가야 되는 거죠. 봅니다. 재정이는 그래 은근히 붙었으니까 재정이에다가 네모를 치고 머릿속에서는 이 글은 뭐에 대한 글이다? 재정에 대한 글이다 라고 신호를 주고선 읽어야죠. 쭉 봅니다. 방향기억이 흐트러진 기억이 헝클어진 상황에서도 지금 우리가 문장을 읽다 보면 글을 읽다 보면 도, 만, 항상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은 유의해야 돼. 주의 집중. 주의 집중이 필요하다. 지금 의미를 생각을 해볼까? 도의 경우는 지금 얘는 무엇을 내포하는 거냐? 포함한다는 거잖아. 그러면 방향기억이 헝클어진 상황뿐 아니라 방향기억이 온전한 상황에서도 재정의가 쓰인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도를 보면 숨은 내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만의 경우는 어떤 거야? 예외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예외가 만이잖아. 상황에서만 이라고 한다면 다른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 게 되는 거지. 만의 경우는 이제 예외가 없는 거고. 항상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이제 예외가 없는 걸 말하는 거니까 지금 도, 만, 항상 이런 표현을 보면 한 번 더 좀 신경을 써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헝클어진 상황에서도 장소의 기하학적 특징을 활용하여 지금 이런 거면 끊어서 생각하고 이랬으니까 그럴 때 지금 여기에서 이제 표시해야 될 부분은 장소의 기하학적 특징을 활용한다는 것과 어떤 상황이냐면 방향기억이 헝클어진 상황에서 이걸 이제 활용한다는 거예요. 봐봐. 우리가 이제 밑줄은 읽으면서 치기가 어렵다. 이제 익숙해져야
읽으면서 이제 칠 수 있게 되는 건데, 그 전에는 먼저 문장을 읽고 난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정보가 어떤 것, 아니지, 여기서 우리가 파악해야 될 정보가 어떤 것인지 확인하는 과정을 좀 거쳤으면 좋겠어요. 활용하여 방향을 다시 찾는 방법이 재정의예요. 됐습니까?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에게 단어 뜻도 좀 찾아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서윤? 혹시 기하학 혹은 기하 이런 거 본 적이나 들은 적이나 찾은 적이 있으십니까? 뭐야? 기하. 그렇죠. 우리 이제 중3이니까 우리 기하 관련돼서 수학을 공부하죠? 외심, 내심 이런 거 기하잖아. 그래서 무게중심 맞나? 이거 진짜 막 저도 중학교 때 사실은 제가 수학을 포기한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내심, 외심 이런 것 때문이었거든.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현수야? 현우죠, 현우. 그렇죠, 현우. 현수는 울다 했지. 어쨌든 한번 이제 썼습니다. 다 이제 여러분 아직 세 번의 기회가 저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는 거지. 한번 써. 윤진이도 한번 쓰고. 맞죠, 윤진? 이거 또 큰일 날 거예요. 다시 기하라는 말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도형을 많이 떠올릴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도형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사각형인지 혹은 삼각형인지 원인지 이런 거 관련돼서 이제 이 문장을 이해하면 되는 거죠. 됐습니다. 예를 들어 두 번째예요. 예를 들어가 나오면 일단 예를 들어는 우리가 그 정보를 연결하는 관계 네 가지가 있었잖아. 같은, 다른, 상하, 순서. 이 중에서 어디에 해당할까? 예를 들어는 이 네 가지 연결 고리 중에서 어디에 해당할까? 예를 들어는 지금 앞에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잖아. 지금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얘를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는 무조건 뭐로밖에 연결이 안 될까? 얘는 같음으로만 연결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를 보면 뒤에 나오는 내용이 앞에 나온 내용하고 무조건 같은 걸로 연결이 될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읽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는 이거는 이 문단에서 중심적인 내용이 아니야.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중심 문장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를 들어를 어떻게 소화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대충 읽자 그러면 안 돼. 사실 예를 들어를 넣어준 거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힌트를 주는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의 수준을 고려해서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앞에 나오는 내용을 이해해. 그걸 머릿속에 담아. 지금 이런 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를 들어를 읽는 거 첫 번째. 훑어 읽기가 되는 경우가 있어. 다시 기본적으로는 같음으로 연결이 돼야 돼. 같음으로 연결이 되는데 하나는 훑어 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뭘 훑어 읽느냐? 지금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문장이 내용이 어렵냐 쉽냐? 이거 어렵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얘를 빠르게 읽는 거야. 빠르게 읽어서 지금 연결될 수 있는 것만 확인을 하는 거죠. 왜? 여기에서는 핵심적인 내용이 없을 테니까. 이게 핵심인 거잖아. 첫 번째 문장이. 알겠어? 그래서 하나는 훑어 읽는 거고, 그 다음에 반대로 두 번째는 꼼꼼히 읽을 경우가 있어. 이거는 상황이 반대야. 말 그대로.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얘기해준 얘기가 문장이 너무 어려워. 현우야 왜? 아니 그럴 수 있죠. 서윤이가 많이 챙겨주는구나. 앞으로 좀 잘 부탁해. 맞아. 막둥이 그러잖아. 아니, 늦둥이? 너 늦둥이 아니었어?
너 외동 아닌가? 아니야? 아휴, 외동이 이제 6등이었으니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을 거 아니야? 아닌가? 막 불렸어? 제가 좀 까맣죠? 안 까만가? 많이 하얘진 거야. 내가 중학교 때 별명이 까만 돼지였어. 그래서 그 중학교 때 선생님 보면 야, 너 많이 하얘졌구나. 살도 많이 빠지고. 저 중학교 때는 까만 돼지였어. 그래서 왜 그런데 고민을 해봤거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정말 막 불렸어. 태어나자마자 햇빛에 이렇게 불린 것 같아. 에라. 골고루 타는 거지, 이렇게. 농담이. 오늘 왜 이러지? 그냥 오늘 왠지 놀고 싶은 그런 느낌적인 기분? 뭐라고? 안 돼. 그러면 지금 나머지 친구들은 더군다나 야, 소리가 이거 오늘 처음 수업했는데 오자마자 야, 그러면 대박이지. 다시 봅니다. 꼼꼼히 있는데 어떤 경우에 꼼꼼히 있냐면 첫 번째 문장이 어려울 때야. 읽었는데 뭔 말인지 몰라. 다 어려운 용어만 있고 그럴 때는 예를 들어를 천천히 읽어야 돼. 그래서 지금 어떤 경우나 무조건 같은 걸로 연결해야 돼. 아, 지금 이 사례는 앞에서 말하는 이거와 관련되는 거구나. 얘와 관련되는 거. 아, 그래서 얘를 우리가 지난번에 뭐라 그랬어? 우리가 글을 제대로 읽고 있다, 잘 읽고 있다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글에서 설명한 내용을 내가 알기 쉽게끔 바꿔서 기억하는 것. 뭐뭐인 것처럼 보이지만 뭐뭐이진 않는다. 지금 우리 지난번에 봤을 때 지식의 확장처럼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상한 말로 쭉 설명했단 말이야. 그럼 그걸 지식의 확장처럼 보이지만 지식 확장이 일어나지 않는 거고 이렇게 바꿔서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앞에 어려운 문장이 나오면 뒤에 나오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쉽게 좀 바꿔서 기억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좀 꼼꼼히 천천히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지금 이제 예를 들어가 나오면 이렇게 읽으면서 같은 걸로 연결해 주는데 재밌는 건 이런 과정 속에서 숨은 내용이 나오기도 한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야. 연결되다 보면 연결되지 않은 새로운 정보가 나타나. 앞에 내가 밑줄 친 것과 연결되지 않는 새로운 정보. 그런 것들. 그런 게 이제 숨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선택지를 만들면 찾다가 헤매는 거야. 그러면 시간 가는 거고. 요거를 주의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그런 게 좀 있거든.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직사각형의 방에 갇힌 배고픈 흰쥐에게 지금 구체적 사례는 뭘 통해서 드러내고 있어? 흰쥐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죠? 흰쥐. 특정 장소에만 먹이를 두고 찾게 하면 이제 이 부분이에요. 지금 요 활용하여 먹이를 찾는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지금 활용하여라는 말이 어디에도 나와요? 활용하여라는 말이 지금 이렇게 앞에도 나오죠. 특징을 활용하여. 됐어? 봐봐. 우린 기하학적 특징을 뭐로 생각을 했어? 도형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 구체적 사례에서는 도형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마치 도형이 아닌 것과 같은 느낌적인 느낌으로 설명을 해주죠. 바로 이 부분. 지금 얘를 활용해서 이제 많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그럼 얘가 바로 뭐와 연결되는 거야? 장소의 기하학적 특징하고 연결이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장소의 기하학적 특징은 그래, 도형 자체가 아니라 도형에서도 어떻게 되는 거야? 긴 면이 지금 저에게는 왼쪽하고 오른쪽에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이런 정보, 공간적 정보가 바로 뭐라는 거야? 기하학적 정보가 된다는 얘기인 거죠. 됐어? 왜냐? 예를 들어는 무조건 같음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정보와 위에 나오는 정보를 연결할 수 있어야 돼. 그냥 구체적 사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됐습니까? 계속 볼게요. 이런 정보, 이그저 나왔으니까 뭐 해야 돼? 앞에 있는 거 확인해야지. 이런 정보, 공간적 정보 확인을 했어? 그럼 공간적 정보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얘랑 같음으로 연결된 얘도 눈으로 봐야 될 거 아니야. 얘를 연결을 해주든지. 아시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자꾸 어떤 장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신호를 주는 거예요. 야, 이거 중요한 거니까 한 번 더 봐야 돼. 한 번 더 기억해야 돼. 라고. 지금 그거를 우리는 인위적으로 이렇게 표시하고 동그라미 치고 뭐 사선 긋고 그러고 있는 거라. 그게 익숙해지면 뭐 하면 돼? 그냥 눈으로만 보면 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은 처음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읽는 거야. 이런 부분에다가 표시해야 돼.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서 반응이 있어야 돼. 라고 다 하나하나 설명이 되는 거야. 근데 익숙해지면 어떻게 되겠어?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 저절로 그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의식적으로 이렇게 눈으로 보든 아니면 손으로 긋든 그런 연습을 좀 해서,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처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렇게 표시하다 보면 뭘 까먹게 돼? 연결하는 거에 연연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까먹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연습할 때는 긋고, 그래서 이거였지? 라고 머릿속으로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볼게요. 이런 정보는 힌지의 방향 감각을 혼란시킨 상황에서도 보낸다면, 이거랑 똑같은 거죠? 힌지는 재정의 과정에서, 이번엔 또 힌지에 대한 설명이 이제 생각을 하죠. 이 글은 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냐? 지금 은근히 붙는 대상이 두 개가 나왔어. 맞지? 재정이랑 힌지가 나온 거야. 그런데 이 문단 시작할 때 뭐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게 재정이야. 힌지가 왜 나왔지? 힌지가 왜 나왔어? 재정의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힌지는 핵심이야, 비핵심이야? 그렇지, 비핵심이야. 그러니까 이 힌지에 대한 정보 중에서 뭐가 중요한 거냐면 재정의와 관련되는 것만 중요한 거지. 맞죠? 계속 봅니다. 힌지는 재정의 과정에서 장소기업 관련 정보를 무시한다. 봐봐. 지금 힌지에 대한 그 대상을 잡았으니까 지금 이거를 무시한다는 것은 새로 나온 정보죠. 맞지? 그러니까 표시는 하긴 해. 새로 나왔으니까. 우리가 밑줄 친 정보들을 정리하는 것이 글을 읽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으니, 그래, 표시를 해. 하지만 우리 머릿속에 어떻게 되는 거야? 후순위로 밀려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에서 핵심은 재정인 거니까. 됐습니까? 이 뒷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 뒷부분이 이제 이거와 관련되는 거야. 봐봐. 힌지는 재정의 과정에서 장소기업 관련 정보를 무시한다 라고 여기에서 이제 튀어나왔어. 사실은 이제 여기에 있는 모든 글들이 다 제가 이제 글 전체 흐름에서 어떤 거는 첫 번째 문단을 떼온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두 번째, 세 번째를 이제 떼온 것도 있어. 얘는 두 번째 문단을 떼온 거야. 그 얘기는 지금 장소기업 관련 정보를 무시한다, 지금 이 용어, 이 표현을 여기서 쓸 수 있었다는 얘기는 이미 장소기업 관련 정보가 위에서 설명이 되어야겠지. 그래야지 이게 여기에 썼을 때 힌지는 그렇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나온 건데 계속 볼게요. 하지만 최근 연가에 따르면 원숭이는, 봐봐, 지금 이 글에서의 핵심은 뭐였다고? 재정이야. 그런데 지금 힌지 나왔어. 그다음에 하지만이야. 하지만 어떻게 연결해 주는 거죠? 반대로. 그럼 하지만이 나왔고, 그 다음에 원숭이가 나왔으니, 지금 이 문장에서 이 전체 글을 빼고, 지금 여기에서 여기까지에서의 핵심 정보, 전체 글 빼고, 지금 제가 꺽쇠 표시한 이 부분에서 핵심 정보는 뭐겠어? 하지만 힌지 원숭이 나왔으니까. 윤진아, 뭐겠어? 뭐라고? 원숭이? 조금 더. 조금만, 한 번만 더. 힌지 원숭이 나왔네. 한 번만 더 해. 재정이 빼. 잠깐만. 내가 현우에게 사랑을 안 줬죠? 내가 아직 현우에게 주는 사랑이 부족했나? 그러니까 나 분명히 위에 있는 재정에는 빼고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아.
사랑이 부족한 거죠. 어떻게 하면 사랑을 담을 수 있을까? 짱구처럼 짱구가 철수에게 사랑을 보내는 방식 아시나요? 너네 짱구 만화 본 적 없어? 아, 동심이 없구나. 난 여전히 동심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집 꼬맹이가 2마리가 있다고 얘기했죠? 이제 그 2번째 놈이 이제 5학년인데, 요새는 유튜브에 빠져서 맨날 유튜브를 봐. 그때 한번 얘기하지 않았나? 제일 처음에 봤던 건 이제 게임 방송을 보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영화 소개해주는 걸 보다가, 그 다음에 또 어떤 거는 썰 만화를 풀어주는 걸 보다가, 어쨌든 걔는 이제 지금 이야기에 호기심이 많거든. 근데 이제 유튜브는 사실 통제가 잘 안 되잖아. 이제 애니메이션 그 만화 채널 중에서도 그 핀과 제이크의 모험 알아? 그런 거. 그런 자극적인 만화를 좋아하더라고. 사실 그게 이제 어린이를 위한 만화가 아니라 동시파괴 만화거든. 이제 그런 이제 만화, 토리코 이런 것들. 근데 그 외에도 이제 짱구와 그 다음에 예전부터는 또 짱구도 이제 극장판은 못 보게 해. 너무 자극적이어서. 짱구. 그 다음에 이제 원피스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짱구 철수 좋아하잖아. 철수도 짱구를 좋아하는데 표현은 안 하고 뭐 하냐면 귀에다가 바람을 불어 넣어줍니다. 그러면 짱구의 볼이 밝아져. 그러면서 막 거부해. 그만하라고. 그런데 좋아해. 그래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그럴 수 있는 거죠. 맞죠? 내가 사랑을 그렇게 전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으니 귀에다가 바람을 불어 넣어주는 수밖에. 그러면 이제 신고가 되는 거죠. 딱 집에 가면서 이제 신고를 하는 거죠. 학원에 이상한 선생님이 있다. 다시. 지금 설명 대상이 봐봐. 이것만 따로 떼놓고 보면 설명 대상이 얘잖아. 설명 대상이 둘이야. 그 다음에 하지만은 지금 어떻게 역접이라며? 그럼 여기에서 부각되는 정보는 뭐여야 해? 복습 안 했네. 설명 대상이 여럿이면 무조건 우리 뭐 생각하기로 했죠? 2가지? 그렇지. 공통점과 차이점이야. 근데 여기 하지만으로 연결됐잖아. 그럼 뭐가 부각이 되겠어?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핵심 정보는 힌지와 원숭이 뭐야? 차이점인 거야. 그런데 지금 이 글은 뭐에 대해 설명하는 거라고? 그렇지. 그러니까 쓸데없는 정보가 이만큼이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를 헷갈리게 하려고 하는 거지. 볼게요. 그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보자. 재정의 과정에서 벽 색깔과 같은 장소기억 정보 이 부분이야. 지금 이 부분이 얘와 반대가 되는 거지. 지금 힌지는 재정의 과정에서 뭐한대? 장소기억 관련 정보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거지. 무시한다고 했어. 근데 원숭이는 뭐한대? 재정의 과정에서 장소기억 정보를 활용한다는 얘기인 거지. 도야, 도. 그러니까 2가지를 쓴다는 얘기인 거잖아. 됐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를 쓰면서. 그런데 봐봐. 지금 앞에서 이 문단 이제 2번째 문단을 빼왔다 그랬으니까 첫 번째 문단에서 뭐 설명했어? 장소기억 관련 정보를 설명했다고. 그리고 지금 이 2번째 문단은 재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여기에 뭐가 튀어나와? 장소기억 정보와 관련된 정보가 나오잖아. 그럼 이게 숨은 정보지. 지금 우리들의 머릿속에서는 이렇게 될 거라고. 장소기억 정보 정리하고, 그 다음에 재정의 정보 정리하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 이렇게 이제 3개를 정리해 나갈 거란 말이야. 그러면서 지금 힌지에다가 표시한 이유는 앞에서도 똑같아. 장소기억 설명하면 거기에서는 꿀벌을 예를 들었어. 벌을 예를 들었고, 여기에서는 힌지를 예를 들었고, 3번째 문단에서 뭘 예를 들냐면 사막개미를 예로 듭니다. 그러니까 설명 대상에 따라서 거기에 사용되는 사례들의 그 동물들도 다 달라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걔네들도 정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정보를 정리해 나가는데 지금 여기서 뭐가 튀어나와? 지금 장소기억에서 벌이 뭘 이용하는 거냐면 특정 장소를 특정 각도에서 바라본다. 그래서 벌이 어떤 장소에 도달하면 팔자 비행하는 이유가 자기가 이게 여러 각도에서 그 장소를 머릿속에다 입력한 것이 아니라 특정 장소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노트북 본다면 딱 이렇게 본 영상을 머릿속에 저장을 한 거야. 그러니까 어서 비슷해. 이렇게 보면 일치가 하지 않아. 이렇게 보면 일치하지 않지.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영상과 일치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비행을 한다고 설명을 하거든. 그러니까 위에서 장소기억 관련 정보는 특정 각도가 포인트였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이 재정의에서 장소격과 관련된 추가 정보가 나온 거지. 벽 색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예를 들어를 읽을 때 숨은 내용이 나오기도 한다는 이거를 이제 주의해야 되는 거죠. 넘어갈게요. 그래서 지금 우리 머릿속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정보가 밀려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라는 게 항상 핵심 정보로 문제를 내는 건 아니잖아.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독해에서 요구하는 건 너희들이 이 글을 정말 제대로 잘 읽어냈는지를 묻는 거야. 그럼 당연히 그러려면 핵심 정보로 문제를 내는 것이 맞아. 그런데 오지선다잖아. 어떻게 모든 선택지를 다 핵심 정보로만 구성할 수 있겠어. 바꿔 얘기하면 오지선다 중에서 한 2개나 3개 정도, 많게는 이제 3개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비핵심, 세부적인 내용으로 굳이 우리가 기억하지 않아도 될 내용으로 선택지가 구성되기도 한다는 거야. 그럼 이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머릿속에는 뭐만 있어? 핵심 정보만 있어. 1번 핵심 정보야? 그래서 내가 판단을 했네. 2번을 봤더니 이건 내 머릿속에 없는, 이거 어디서 본 것 같기는 한데 내 머릿속에 없어. 그럼 그건 뭘 의미하는 거야? 핵심 정보가 아니라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 그럼 그 2번 선택지 어떻게 할 거야? 그렇죠. 뭐라고? 넘어가. 버리는 게 아니라 건너뛰는 거야. 왜냐면 판단이 안 되잖아. 무슨 말이냐면 지금 2번 선택지 어디서 본 것 같아. 그럼 대부분의 학생들이 뭘 하겠어? 건너뛰는 것이 아니라 2번 어디서 봤으니까 이 2번을 찾으러 가는 거야. 그럼 그만큼 어떻게 돼? 그렇지, 이거야. 여러분들이 핵심만 파악하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 그 주어진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시간이 아니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하나하나씩 다 확인해 가니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라고. 야, 그게 무슨 독해야? 수분 그림 찾기지? 맞죠? 그러니까 애들이 시간이 부족한 거야. 그런데 지금 이제 머리는 우리가 이해를 하죠? 그래, 우리가 잘 읽었으니까 당연히 지금 머릿속에 없어? 그럼 이거는 비핵심이네? 건너뛰어? 얼마나 이성적이야. 막상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면 그게 안 돼. 더 정확하게 풀고 싶고 더 이렇게 하고 싶다 보니까 하나씩 확인하게 된다고. 그거를 과감하게 건너뛰려면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나는 지문도 잘 읽고 나는 문제도 잘 풀어 라는 자신감이 있어야 그렇게 시험 순간에도 건너뛸 수가 있는 거야. 내신에서는 그러지 않아. 왜냐? 내신에서는 시간이 부족하지 않거든. 모의고사에서 시간이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러려면 연습할 때부터 하나씩 하나씩 다 따져볼 수 있는 연습과 훈련, 그래서 그런 능력이 키워져야, 그런 능력을 키워야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건너뛸 수가 있는 거지. 지금 여기에 있는 문제가 바로 그렇죠. 지금 이 선택지, 이 문제에서의 대가리가 뭐야? 재정의가 아니라 뭐로 되어 있어? 원소위로 되어 있어. 만약에 지금 이 선택지 봤다면 제가 이거는 실제 문제 나왔던 그 선택지를 조금 이제 길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이걸로 똑같이 나오긴 했어. 여러분들이 이걸 판단하는 순간에는 수순위가 되는 거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보는 거야. 왜 그래도 되는 거냐면 지금 3개가 됐든 2개가 됐든 핵심 정보로 이제 선택지가 구성이 된다고 할 때 핵심 정보 안에서 답이 나올 가능성이 99%입니다. 내가 그동안에 문제를 쭉 풀어봤는데, 기출문제 다 풀어봤는데 그 핵심 정보 아닌 데서 정답인 경우가 지금 손가락으로 꼽아 2개, 3개밖에 안 돼. 그러니까 대부분의 문제들은 핵심 정보 안에서 선택지에 답이 있었다는, 그것이 적절한 것을 고르든 적절하지 않는 것을 고르든 간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핵심 정보가 아니니까 위에 올라가서 원숭이에 해당하는 부분 머릿속에 있을 거라고. 그게 정확하지 않지만 이거 재정의할 때 원숭이가 나왔었지 이런 느낌이 있어. 그럼 거기서 돌아가서 확인해 주면 되는 거지. 더군다나 우리가 간단하게나마 표시를 했으니까 조금 더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는 있을 겁니다. 볼게요. 근데 아마 이제 문단으로 이제 문제를 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돌아가지 않고서도 답을 찾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볼게요. 원숭이는 재정의 과정에서 김벽이 어느 쪽에 있었는지와 같은 기하학적 정보. 이건 아예 그 문제를 바꾼 거지. 뭘 바꾼 거야? 원숭이는 재정의 과정에서 장소기억 정보도 활용한다. 도에 초점을 둔 거지. 도라는 얘기는 재정의 할 때의 정보를 활용하는 거야, 활용하지 않는 거야? 활용하는 거잖아. 지금 그거를 바꾼 거지 그냥. 됐어? 그럼 얘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네, 맞는 게 되는 거죠.
넘어갑니다. 이제 모두 S예요. 우리 요 1번 문제, 첫 번째 문제를 보고 잠깐 좀 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쉬운 것부터 할까? 그리고 쉬운 것부터 합시다. 지금 두 번째 문제가 쉬우니까 두 번째 문제 먼저 설명하고 잠깐 쉴게요. 두 번째 문제예요. 현행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 수단에는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금전적 제재 수단을 얘기하려는 거네. 그리고 이 금전적 제재 수단은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적 수단인 손해배상, 그 다음에 형사적 수단인 벌금, 행정적 수단인 과징금이 있으며 끊어서 손해배상이 있고 벌금이 있고 과징금이 있는데 얘네들에 대한 설명이 더 있네. 민사적 수단, 형사적 수단, 그 다음에 행정적 수단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읽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되느냐? 머릿속에서 이제 구조를 잡아야죠. 어떻게? 지금 제일 위에 있어야 되는 개념은 뭐야? 그렇지. 금전적 제재 수단이. 금전적 제재 수단이 제일 위에 있고 하나, 둘, 세 개가 지금 손해배상, 그 다음에 벌금, 그리고 과징금이 있는데 손해배상은 민사적 수단이고 벌금은 형사적 수단, 그 다음에 과징금은 행정적 수단 이렇게 되는 거네요. 됐습니까? 계속 이들 뭘 말하는 거야? 얘네들 말하는 거죠? 각각 피해자의 구제, 가해자의 징벌, 법 위반 상태의 시점을 목적으로 한다. 지금 목적에 대한 얘기를 또 해주고 있네. 피해자의 구제, 가해자의 징벌, 법 위반 상태의 시점. 얘는 피해자 구제, 그 다음에 얘는 가해자 징벌, 얘는 법 위반 상태의 시점. 이렇게. 결국 얘는 금전적 제재 수단을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 거네. 그럼 얘네들에 대한 정보만 잘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에서의 선택지 구성은 간단하게 얘를 대가리로 잡으면 당연히 얘와 관련돼서 선택지의 내용들이 있어야지 옳은 선택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 얘가 얘랑 연결이 되면 걔는 틀린 선택지가 되는 거. 그래서 봅니다. 예를 들어 나왔으니까 이제 앞에 나온 내용하고 연결해주면 되겠네. 기업들이 당합하여 제품 가격을 얘기할 때 적발된 경우, 이게 바로 그런 거야. 불법행위인 거지. 적발된 경우라고 얘기를 해줬으니까. 그럼 우리가 좀 일찍 시작했어 수업을. 원래 11시부터인데 딱 이제 시작한 지 1분밖에 안 됐습니다. 편한데 앉으시면 돼요. 우리는 1분 만에 한 문제를 설명했죠. 그래서 지금 일본에 천천히 하고 있는 너무 빨리 설명을 해요. 우리 몇 쪽이냐면 14쪽. 계속 봅니다. 그 기업들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당하거나 손해배상 앞에 있는 거 확인했던 거네. 그 다음에 법원으로부터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고 행정기관으로부터 과징금을 부여받았을 때 여기에 어떤 내용이 더 추가가 되는 거니? 주체가 추가가 되는 거죠.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법원이 벌금을 물게 하는 거고, 행정기관이 과징금을 물게 하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주체가 피해자, 그 다음에 법원, 행정기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다음 이처럼입니다. 이처럼 어떤 역할을 하냐면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정리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사실 이처럼에는 그냥 그 글의 핵심 내용, 중심 내용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죠. 하나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세 가지 금정 제재가 내려질 수 있지만 지금까지 설명한 것이 이거. 그래서 이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줬어. 제재의 목적이 서로 다른 것도 확인했죠. 피해자 구제, 가해자 징벌, 법위반 상태의 시정이야. 다름으로 중복, 그럼 어디에 붙이면 되느냐? 여기다가 붙이면 되겠죠? 중복 제재는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이게 이제 마지막에 추가된 정보가 되겠네요. 있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어렵지 않죠? 문제를 보면 법원은 법위반 상태 시정을 목적으로 틀렸죠. 법위반 상태 시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행정기관이어야 되는 겁니다. 불법행위를 한 기업에게 벌금형. 벌금형은 맞아 틀려? 벌금형. 문제 봐봐.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지. 문장을 본다는 얘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술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던 거니까. 다시 뭐가 틀린 거냐면 법위반 상태의 시정을 목적으로 하는 건 틀린 거야. 그런데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거야? 맞는 내용인 거지. 행정기관은 피해자의 구제를 목적 틀렸죠? 피해자 구제는 피해자 스스로가 하는 거잖아. 피해자가 주체가 되는 거니까. 불법행위란 기업에게 과징금. 그럼 행정기관은 과징금 부과하는 거 맞아 틀려? 이거는 맞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연습할 때는 지금 여기서 이거 바로 틀렸어. 얘는 틀린 거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나머지 문장의 그 정보들도 다 판단을 하자는 거야. 이런 과정을 거쳐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이제 키워지게 되는 거거든. 또 한 가지는 반대로 지금 이제 얘가 틀렸을 때 넘어가가 아니라 만약에 얘가 맞았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뒤에 것도 앞에가 맞았으니까 뒤에 것도 맞을 거다라는 짐작으로 제대로 안 읽어. 그래서 뒤에 게 이제 틀린 게 나왔는데 나는 맞았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채점을 했더니 틀렸어. 틀렸으니까 다시 한번 보겠지? 다시 한번 보면 뒤에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보일 거라고. 그때야. 왜? 틀린 거를 전제로 봤기 때문에 어떤 게 틀린지를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그럼 내가 바로 한번 찾아냈네? 무슨 생각해? 내가 문제 풀 때 실수했구나 생각을 한다고. 실수가 아니야. 이거는 습관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연습할 때만큼은 다 모든 정보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됐죠? 네, 잠깐 쉬겠습니다.